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실적 시즌 요때, 가 가장 좀 바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완전히 다 나왔을 때, 그때가 또 한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 세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장 바쁜 한 2주 정도를 보내는 거, 2주씩 해서 가장 보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좀 그렇긴 합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카페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음, 저희도 물론 보유하고 있죠. 물론 보유하고 있고 5만 원 아래는 싸니까 좀 매수해 두자. 뭐 이런 의미였고 저희가 삼성전자를 아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좋게는 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한 6만 원 정도면 일단 이익 실현을 좀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하반기 실적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가장 중요한 쪽은 반도체와 모바일 쪽이 IM 사업부인데요. 그 IM 사업부 모바일 쪽이 사실 조금 버거운 거 아닌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쪽의 예측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는 힘이 좀 많이 좀 약한 이런 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 카페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2차전지 뭐 요런 애들 그리고 뭐 언택 관련 쪽 요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에 힘이 좀 약했다라는 거지 삼성전자 회사가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어떤 정도냐면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올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가 이제 월간, 주간, 일간 차트인데요. 이 주간 차트 상에서도 이 구간을 올해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은 들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넘을 수 있겠는데 이게 올해는 만약에 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만약에 한 5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다면 내년에는 6만 원을 넘어갈 것이고 플러스 배당이 합쳐진다면 괜찮은 투자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다만 하반기 실적은 2분기 때 만큼 이렇게 어떤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이 조금 중요한 부분에서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말이 나오는 내용들이 또 뭐냐면 코스피 지수를 놓고 이렇게 좀 보면 주간 차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 하락하고 나서 주가는 이만큼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하는 말들이 어, 어, 실물과 의 어떤 주가와의 어떤 괴리가 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엄밀히 좀 따져보면 여기 가운데 실물이라는 실제 우리가 느끼는 이 실물 자산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 주가는 이 실물 자산보다 앞에 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코스피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개별 종목들은 많이 치고 나갔거든요. 근데 어, 괴리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 뒤에 전문가들의 어떤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예상들. 뭐 애널이든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전망들과 실물 시장이 이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엄밀히 보면 이 주가라는 것은 실물 시장을 앞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좀 됐죠. 그
있는 그대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들은 좋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에 비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컨센서스들이 좀 수정이 좀 느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의 어떤 수정이 발생하면 실물과 컨센서스가 좀 가까워질 것이고 이 주가는 어느 정도 또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도 좀 표시해 볼 수 있겠죠. 어, 가장 많이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어, 강아지 목줄을 하고 산책하는 주인과 개에 비유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이 목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있겠죠. 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주인은 그냥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길을 가는데 이 개가 앞섰다 뒤섰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목줄.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죠. 이 주인이라고 해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물 혹은 실적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강아지들한테 이제 개들한테 이제 산책하자 해가지고 밖에 딱 나가면 이게 잘 훈련이 되지 않은 개들은 그러니까 많이 길들여지지 않은 개들은 가슴 목이 이렇게 조일 정도로 앞을 이렇게 막 앞다리가 들릴 정도로 계속 이제 뛰쳐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들의 어떤 행동 반경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설령 주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개가 밖에 나왔을 때 그 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가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주인의 입장은 과거에 힘들었는데 앞으로 뚜벅뚜벅 계속 걸어 나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 뒤에서 혹은 그 옆에서 그 동네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 컨센서스를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은 보기에 저 주인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컨센서스보다는 이 주가의 방향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물 자산들이 하반기에는 1, 2분기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개의 위치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개가 앞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뭐에 홀린 듯 갑자기 옆으로도 갈 수 있고요. 뒤로 가서 또 오줌 늘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좀 보자라는 입장인 것이고 얘를 보려면 지수를 봐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수를 봐야 되는데 어떤 단기적인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걸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에도 이 단기적으로는 분산이라는 것을 좀 통해서 어떤 약간의 어떤 시장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건데요.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일간 차트로 보면 요 원저리 때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한 분산이 나오고 나서 한 6차례 정도 이렇게 분산이 나오고 시장이 한참을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횡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확 돌파해 버렸거든요. 이만큼을 돌파해 버리고 이거 뭐지? 이 과거의 분산들을 이겨버렸네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또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횡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분산이 또 6차례나 또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그러니까 분산이 여기서도 한 차례 세게 나왔었는데 한 번 무시하고 갔고 또 다시 한번 분산이 나온 상태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뚫고 갈까? 근데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어떤 조정이라든지 횡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레버리지는 이제 멈추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아, 코덱스 레버리지 있죠?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눌렀는데요. 레버리지는 이 정도 했으면 수익 충분히 많이 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장기적으로 가는 상품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들은 위아래에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다 보면 길게 가다 보면 이게 수익률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시장이 과거를 돌아보면 이 바닥, 이 언저리가 1400 뭐 요 언저리 때에서부터 2100 이상 이렇게 올 정도면 레버리지는 톡톡히 잘 활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시장에 더 베팅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 월간 차트로 보면 지금 한 요 과거로 따지면 요 언저리겠죠. 요렇게 올라오는 요 언저리. 그래서 이 과열권까지를 예상한다. 지금 현재 여기인데 요 과열권을 넘어서는 여기까지는 보유하겠다. 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한 배짜리 코덱스 200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 이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안전한 게 일단 더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의 수익률을 지키는 것, 안전한 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시장이 이렇게 봐야겠죠. 시장이 싸졌으면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시장이 다시 높아지면 물량을 줄이고 시장이 다시 하락하면 물량을 늘리고 시장이 상승하면 물량을 줄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절로 이제 스스로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만약에 더 이상 상방이 좀 막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인버스가 아니라 상한계수가 반대인 뭐 미국채라든지 혼합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산을 좀 이렇게 나눠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시장이 올라오면서 수익률이 많이 났던 것들은 조금씩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오면서 분명히 좀 갈릴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시장 그 유동성이 확 올라오는 장이었다면 이후부터는 실적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 계속 유동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기준을 가지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싸지면 사고 좀 많이 비싸지면 좀 물량을 줄이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월간이나 주간 정도의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저희가 보는 요 어떤 보조 지표 이렇게 한 바닥 한 마디 정도가 매수 국면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매도 국면이었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또 매수 국면이었고 다시 또 하락하면 여기서는 또 매도 국면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간 차트 상의 요 정도. 그러니까 일간 차트로 보면 같은 위치를 좀 볼게요. 보면 주간 차트에서 요 정도라면 일간에서 한 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그러니까 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사고 팔고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주간 차트에서 요 정도 정도의 하나의 어떤 국면들 그리고 또 요 정도의 국면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차트의 플러스 보조지표 정도를 활용해서 이 정도 이렇게 국면들을 좀 나눠가지고 매수했다가 좀 쉬었다가 매수했다가 쉬었다가 이 정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완전히 쫙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구간에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안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초입일 수도 있고 어떤 확장 국면들, 어떤 제조업 지수들의 확장 국면들 초입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적들이 훌륭하다, 내가 가진 종목들이,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겠지만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익 실현하는 것도 홀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이익 실현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실력자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를 아주 깊게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인 경우. 근데 그런 경우들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시장에서 운이 좋게 수익을 많이 줬다면 어느 정도 그 수익을 확보하고 내 1년의 기대 수익률 이상 벌었다라고 하면 좀 천천히 혹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한참 이제 시장에서 많이 말이 나왔던 실물자산과 어떤 주가와 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그 말을 했던 그 주체들, 그 전문가들과의 괴리를 말한 것 같았고, 근데 그런 괴리도 이제는 변경될 것 같다. 왜냐하면 계속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가는 이미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주가를 예측하는 건 힘들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이지만 목줄이 끊어질 정도로 앞에 튀어나가 있는 그 개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분산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하자, 비중을 줄이자, 혹은 아예 매도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기회로 또 인버스라든지 이런 건 아예 생각하지 말자. 차라리 인버스를 할 것이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보고 수익 난 건 이익 실현하고, 조금 그래도 시장이 불안하면 차라리 채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안정을 좀 맞추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회원분들이랑 이제 계속 통화를 하는데요. 회원분들 중에서 보면 확실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인버스를 샀던 사람들, 인버스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시장에서. 그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고, 그리고 시장이 3월 19일 날 바닥에서 강하게 매수했던 사람들이 시장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가장 1등으로 수익률이 좋은 분들은 요때 아주 강하게 매수했던 분들이 1등의 수익률이고, 두 번째 수익률은 그냥 홀딩하고 원래대로 그냥 했던 것. 종목을 보고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팔고 했던 분들이 두 번째 수익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시장을 예측하면서 인버스를 샀던 분들이 지금 시장을 못 따라가는, 계속 마음이 쫓기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버스라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게 분산이 이렇게 6차례나 나온 상황에서 또 한 번 인버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인버스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재테크에 장기적으로 평생 재테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고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활용만. 이걸로 인생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모험을 걸지 마시고 좋은 회사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셨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